작전 시작해 봅니다. 참 이게 이렇게 힘든 장에 또 하나 증시에선 반기지 않을 재료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실시가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로봇주였거든요. 로봇주는 어떻게 움직임이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조선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울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하청의 재하청 아니겠습니까?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데 로봇 이 노란봉투법으로만 놓고 본다면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반사 수혜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그동안에 시행 유예를 뒀다가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 잘 모르시죠? 왜 시작됐느냐? 실은 이 노란봉투법이 실시가 된 것은 이제 파업을 했을 때 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좀 과다하다, 과도하다. 실은 이걸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한다라는 그걸 막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 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냐? 실은 우리나라 뭐 노조 이 파업 역사에 쌍용차라는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시민들이 그 손해배상을 하는 것들을 이제 십시일반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모금했었던 봉투가 노란 봉투여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했을 때 노란봉투법이다라고 이제 가칭을 세운 거고요. 정식 명칭은 이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합법 2조와 3조를 바꾸는 이 2조, 3조 개정안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아하죠. 뭐 과대한 손해배상을 막는다는 건데 왜 지금 산업계는 긴장하고 증시는 또 왜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이렇게 들락날락할까라는 건데 이 내용 2조, 3조 바뀌는 것을 보면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자라는 것도 있지만 노조에 또 하나가 사용자의 책임 확대 개정 이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하청 노동자,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원청에 있는 사용자한테도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가령 현대차의 사용자는 이제 자신들 안에 있는 노조 외에도 하청과 재하청에 있는 노조가 오는 임금교섭권뿐만이 아니라 단체 행동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들. 바로 이것이 현재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긴장을 하고 관련주들이 이제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청기업을 다 챙기면은 뭐 진짜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뒀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 구조적 통제라는 것은 뭐냐? 사용자가 하청기업이 있어요. 그때 그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라든가 또는 작업 방식,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걸 통제한다라든가 같은 뭐 ERP라고 하죠. 전사적 관리에 하청에 있는 품질 관리까지 같이 넣는다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아, 이 하청기업은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네 원청기업이 하청에서 이야기하는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받아줘야 돼라는 건데 이 구조적 통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파견의 그거보다 훨씬 더 헐겁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됐다라는 거니까 지금 웬만한 우리의 K조선, K자동차는 구조적 통제 기준을 보면 다 받아줘야 돼요.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노조의 근로시간에 맞춰서 하청도 같이 되고 있죠. 현대차 노조의 뭐 작업 계획이라든가 작업 방식에 따라서 하청도 같이 움직이죠. 이 차나 조선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동차, 조선, 철강 라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들 당장 춘투가 시작되게 될 텐데 하청, 재하청까지의 이 파업의 단차 교섭 단체 행동도 이제 원청 기업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증시, 특히 이제 사용자 쪽, 기업 쪽에서 껄끄러운 조항이 뭐냐면 이번에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M&A 그리고 해외 투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M&A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돈들이 들어와서 이 기업을 이제 M&A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이 구조조정이잖아요. 인력을 감축하는 건데 이 M&A에 따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도
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국내 M&A뿐 아니라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M&A도 거의 급감을 하겠죠. 왜냐하면 남의 돈 들어와서 저 회사를 M&A 할 때는 가장 먼저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당장 K 증시엔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로봇주가 수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세론 이야기도 하거든요. 로봇주가 분명 수혜가 맞는데 세론에 대한 경고 이게 뭐가 맞느냐? 저는 이제 세론 쪽에 한 표를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로봇주들을 놓고 보면은요. 이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작년 8월, 9월 즉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의 오파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가 큰 시세를 뿜을 때는 한 번 오파로 올라갔다가 3파로 조정을 받고 마지막에 오파가 한 번 더 맞으면서 시세를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1차 시세는 일단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오히려 세론으로 3파를 보고 여기서 로봇은 끝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를 봐야 된다라는 쪽이어서 저는 이제 세론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 차트를 하나를 열었거든요. 여기를 놓고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이기도 한데 자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걸 좀 놓고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오파를 한번 그려보면 작년 여기 8월, 9월에 법 통과가 됐었잖아요. 이때 한번 1파가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1. 그다음에 여기서 2파로 조정을 받고 이게 3파가 아주 딱 나왔는데 여기 세부적으로는 5파가 다 완성돼서 올라간 3파입니다. 그리고 4파의 하락,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5파 하락. 그러니까 엘리어트의 이제 앞 단위에 5파 하락이 다 완성되면서 큰 시세가 한 번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1파, 2파, 3파로 조정은 한번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5파로 쭉 뻗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에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3파의 한 뭐 절반 이상 정도까지의 좀 하락은 로봇주들도 뭐 다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전 로봇주들은 세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실은 로봇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로봇주는 이미 거대 시세를 한번 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K자동차, K조선 등입니다. 그나마 지금 K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뭐 지금 이란의 직격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로봇이라는 성장성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고 K자동차도 힘들겠지만 현대차 계열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언제 상장 카드를 꺼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재료 하나를 남아 있어서 또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한숨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최대 이번에 노란봉투법에서 힘든 것이 조선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조선주는 당장 이제 하청 노조들의 이제 춘투가 예비되어 있고 마스가라는 게요.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단체 행동이 M&A와 해외 투자도 단체 행동의 명분이 되는데 마스가라는 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시도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가가 큰데 꽤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란 봉투법으로만 놓고 보면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은 어디냐? 네카오입니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왜 네이버와 카카오는 노란봉투법을 피해가느냐? 당장 뭐 NHN 노조가 막 그 뭐 파업한다라고 이제 뭐 파업이 아니라 그 반기를 들고 일어섰는데 앞서 구조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청이 하청과 재하청의 작업 시간이라든가 근로 시간이라든가 작업 방식이라든가 표준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이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IT 쪽은 솔루션 쪽은 이런 구조적 통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쪽을 한 번 더 보는 것이요. 삼성증권이 지난주에 네이버와 컬리에 쏠리는 탈팡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었는데 2월 달에 쇼핑 거래액 증가율을 놓고 봤더니요. 네이버는 28%, 30% 가까이 올랐는데 쿠팡은 10% 상승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야 그래도 쿠팡 쓰지 뭐 탈팡이라고 하더라도 쿠팡이 최고야라고 하는데 적어도 2월에는 큰 네이버 쪽에 수혜가 있었고 그것이 고정되게 쭉 밀어붙이게 된다면 3월 이후에 가게 될 때 네이버, 이 네이버의 플러스 스토어, 이 앱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상대가 상당 부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 비서를 함께 붙이는 베타 서비스가 실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삼성증권은 네이버가 탈팡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이제 뭐 지금 20만 원대를 33만 원까지 불렀는데요. 뭐 이런 탈팡 효과 외에도 이제 노름봉투법이라는 이제 AI 솔루션이라는 쪽에서의 한번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네이버 네카오들도 이제 오늘은 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요. 한 이번에 한 달간의 좀 손바뀜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